도착한 첫 번째 역은 가장 오늘 강한 섹터였던 조선주역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의 남자 하창한 본부장님. 네. 압구정 땀 낚는 거 있으면 좀만 줘요. 저도 더 가고 싶습니다. 조선주 얘기하기 전에 시장은 생각보다 이제 5월의 우려들을 딛고 2,550까지 왔는데요. 소위 네네. 뭐 5월에 8월아 이 얘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지금은 이제 좀 관점을 바꾸셔도 괜찮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예. 이게 이제 2차 전지에서의 수급이 빠지게 되면서 사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고 그렇죠. 이게 어느 섹터로 과연 갈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반도체와 OLED가 동시에 좀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 D램의 재고 부분으로 사실 반도체 업황을 많이 따졌는데 이번에는 DDR5에 대한 전환 기대감 그리고 네. 생성형 AI에 따른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원래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이라면 충분히 반도체 쪽이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 반도체가 움직이면 사실 증시는 상승한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많이 당초에 좋아졌습니다. 뭐 올해 주식을 팔으라 그랬는데 물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분위기가 네. 좋아지고 있고 몰라요. 또 항상 하도 뛰어가지고 나중에 6월달에 빠지면서 음력으로 5월이어서 또 이럴까봐 걱정도 되는데 그렇죠. 변동성 있는 게 시장이고 시장의 맞습니다. 생리입니다. 오늘은 조선주역인데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조선주는 기대감은 계속 있어 왔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확인을 하자라고 했었던 거는 실적 이게 영업이익 쪽에서 흑자 전환이 과연 나올 것이냐 이거를 사실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기다려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다리던 게 드디어 일부 기업들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수주 같은 경우는 뭐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도크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까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전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저가에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 부분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조선업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IMO 2020이라는 국제 회사에서 이제 환경 오염에 따른 이런 이제 장착물들 좀 바꿨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황산화물을 3.5%에서 0.5까지 떨어뜨리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노후 선박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규제에서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마련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후 선박들이 대거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이제 기존의 부분에 이제 타랑 장치라는 스크러버를 장착을 하면 되는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외관상도 많이 안 좋고 또 이제 이 항구에 들어간 그 해안에다가 이 오염 물질을 뿌리게 되기 때문에 입항을 좀 거절당하는 그런 사례들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NG선이라든지 이제 고부가 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성과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LNG선 같은 이런 고부가 선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수주 부분도 굉장히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선업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좋아질 거란 얘기는 사실은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예.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너무 좀 2차 전지나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주식이 이제 없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올랐어요. 그죠? 조선주도. 맞습니다. 네. 네네. 자, 뭐 신조선가도 이제 오르고 고부가 가치 선종도 오르고 좋은 얘기가 많은데 후판 가격 상승 이런 것도 좀 발목을 잡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후판 가격에 대해서 사실 무조건 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제조 원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이제 비용으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가 업계의 좀 전망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연달아만 연쇄적으로 올렸었거든요. 후판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근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뭐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견조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협의도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협의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후판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예. 성과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일부 후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좀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황에서 크게 변동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면 후판에 대한 걱정을 너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또 철강 생산량을 좀 제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것도 그렇죠. 긍정적이고요. 기업별로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뭐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입니다. 그렇죠? 그쵸, 예. 현대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일 텐데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한화에서 인수하는 게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새로운 법인명은 이제 한화오션으로 하겠다는 건데 네네. 오늘도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이게 조선주가 11% 올랐어요, 그죠? 이게 그렇죠. 뭐 중소형주처럼 올랐는데 네네. 예, 새로운 대우조선해양 한화오션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네. 그만큼 오늘 상승력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나. 사실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탄력적이다 보니까 두 자릿수 이상이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네. 대우조선에서 맞아요. 두 자릿수 이상 나온 거를 네. 본 지가 정말 얼마만인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런 시너지는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그룹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방산부터 시작해서 각종 노하우들이 좀 공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그리고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엔진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또 바탕으로 하나에서 생각하고 있는 좀 이런 그림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이 얼마나 가시화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대감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해양에너지 생태계 개척을 해서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수 이후에 뭔가 더 큰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일단 주총의 임시 주총에 대한 결과를 좀 봐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업황이 좋아야 돼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이 옛날에도 인수하려다가 한번 그 위약금 늘고 그냥 그 성사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김승현 회장에서 김동관 부회장이죠. 아마 네네. 이렇게 경영승계도 있고 그렇지만 큰 그림들을 소위 한국의 로키드 마틴 그쵸, 이렇게 예.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요.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업종 가운데 조선업, 그다음에 또 뭐 기자재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조선업이 오늘 강했는데요. 예, 업종 내 최선호주는요. 네, 일단은 오늘은 삼성중공업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소형선을 만드는 현대미포조선이나 네. 뭐 이제 네. 작은 쪽에서의 좀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 삼성중공업인데 일단은 뭐 실적 자체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환율에 대한 효과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고부가 선가에 대한 이런 수주 잔고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흑자에 대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도 있는 상황이고 뭐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투심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가 컨테이너선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유식이죠. NG 관련된 이런 선에 대한 수요도 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뤄졌었던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에 대한 수주량들도 하반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면 연초 발표했었던 연간 수주 목표량 이상의 수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조선업들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거래 대금을 나눠서 받기 시작하는데 해당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8년부터 쌓아놨었던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내년 후년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의 상승력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삼성중공업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조선주 가운데 정말 불가사의한 종목이죠, 그죠? 액면가가 5,000원인데 액면가 밑에서 굉장히 있었던 기간이 오래 있었고, 그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김종효 의원과 저희가 이 시간에 샘성인데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삼성중공업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뭔가 좀 늘렸던 게
조선주 가운데 기대감이 있고요. 조선주 가면 또 기자재 업종들이 따라서 가잖아요. 그쵸. 예, 기자재 업종도 눈여겨서 봐야죠. 그렇죠. 뭐 일단은 기자재 쪽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피팅 맞아요.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네. 상황이고, 뭐 카본 LNG선, 쪽, 네, 네. 카본이라든지 본행제 쪽으로도 사실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해당 산업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서 네. 일단 조선주들이 먼저 시세가 분출되면은 후발로 좀 같이 따라갈 채널링이 될 확률이 높아서 추적해서 뭐 접근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하창한 본부장님은 최선호주로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주 역을 뒤로 하고 다음 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